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 회장 홍기영입니다. 이렇게 주말 아침에 전국에서 제가 듣기로는 속초에서 5시간 30분 걸렸다고, 서울에서도 4시간, 4시간 반 걸리고, 이 전국 각지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짜 정상이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이면은 아마 거의 주변에서 또 지역 내에서 항상 많이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어려운 발걸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네. 좀 간략하게 앞으로 족구협회가 나아갈 비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드디어 전국체전 시범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이것을 위해 노력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저희가 운때도 좋고 우리 또 17개시도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뛰어주시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지를 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저희가 전국체전 시범 종목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성공적으로 전국체전 시범 종목을 잘 이제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대한민국 족구협회가 족구 세계대회를 또 최초로 개최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족구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첫 발을 또 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전국회전이 한 번 시범 종목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시범 종목, 내년까지 시범 종목 그렇게 하고 나서 2024년도에 드디어 이제 정식 종목으로 입점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사실 족구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부부터 이렇게 많이 좀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족구를 하고 나서 지구군이 창출이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전국체전 하나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내후년 2024년도에 정식 종목이 되고 나면 그 다음 해부터는 소년체전으로 자동으로 정식 종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육감배를 만들어야지 청소년부가 살아난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지정해주면 된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은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4년 뒤에 교육감이 또 바뀌고 나면은 어떤 정책에 의해서 또 품목 종목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식 종목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학교 체육에서도 우리 족구의 뿌리가 제대로 이제 박혀 나갈 것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지금 족구 하시는 분들이 족구에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이제 시범 종목이 끝나고 정식 종목이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족구만 잘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고 나면 시청팀, 도청팀, 군청, 구청 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강제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사정하고 부탁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전국체전에 금메달 따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해왔던 족구로다가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족구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고 국가대표라는 이름도 달 수 있고 그런 조직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형성이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미래 지역적인 부분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의 사업 설명의 승강제 제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으로 잘 성장을 해왔다면은 이제부터는 엘리트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단추를 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왜 이렇게 할 거를 계속 만들어내느냐라고 좀 불만 섞인 목소리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도전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은 성공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거에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고 그 성공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족구인 여러분들께서도 좀 밝은 미래를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 앞으로 뭐 20년, 30년 뒤에서 진짜 올림픽 종목이 족구가 나가서 우리 후배들이 거기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들지만 함께 해주시면은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 족구협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서 이상적인 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계별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두 번째 시간은 본격적으로 승강제가 무엇인지 저희한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개요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38년간 부장 및 본부장을 역임하시고 정년 퇴임하신 후에 이러한 노하우들을 저희 종목단체에 환원하고자 저희 이번에 승강제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응시를 하셨고 인사위원회 좋은 평가를 받아서 금번 지난 4월 11일부터 대한민국 족구협회에서 승강제 관리 팀장으로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과 함께 협조 부탁드리며 간단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박동희입니다. 오늘 족구 승강제 리그 사업 설명에서 전국 17개 시도 족구협회 회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번에 승강제 총괄 관리자라는 그런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승강제 리그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새로운 그런 좋은 사업 모델을 창출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 승강제 리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족구의 체질을 개신하고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으로 성장하는데 미력 하나마 제가 이 리그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간 쌓아오신 대한체육회와의 근무 경력을 비례해서도 저희 족구가 한 단계 전문체육으로 진입하는 성장 과정에서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서 이제 개략적인 승강제 리그에 대해서 개요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 족구협회에서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승강제 리그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엔 기초적인 족구의 설명 자료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승강제 리그를 하는 목적은 첫 번째 종목 활성화라고 했습니다. 저희 족구 종목이 생활체육의 틀을 벗어나서 전문체육으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모두 공감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족구 종목만 유독 생활체육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이대별, 성별로 리그가 그동안에 형성되어 왔습니다. 즉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이대별로 들어가다 보니 실력 고하에 상관없이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리그가 세분화됐었고요. 또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는 많은 제안 들어왔던 것이 50대도 중간부로 잘라달라, 즉 55세부를 만들어달라, 60대도 65세부로 만들어달라 등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이런 생활체육의 근간에서 나이대별로 운영이 되는 67개 종목 중에 저희 족구 종목이 앞으로 전문체육으로 감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추가적인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청소년 또는 여성부에 대해서도 세부 운영 리그를 세분화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초적으로는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1부에서 5부까지 리그를 시스템화한다고 하면 차후에 파생되는 확장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간의 노하우 그리고 여러분들의 협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조건은 1부에서 5부 리그까지 1차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이 2024년도까지 최종 3개년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모델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희가 족구 승강제를 함으로써 투게더 위플레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적인 어필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승강제의 목적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하여, 즉 전문체육을 했던 사람만 전문체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인 중에 수준별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차츰 승강 수준별 향상을 유도해서 최종적으로는 실업리그, 나아가서는 국가대표까지 선발한다라는 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도부터 시행된 중요 국책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족구는 순수 생활체육 종목이긴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시행되는 전국체전 시범 종목부터 참가하게 되는 선수들, 그리고 현재 저희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1부 리그 선수들은 전문체육 선수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부 리그는 실업팀 개념이긴 하지만 현재 족구 최강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큰 틀에서만 설명드린 거고, 그건 이제 응용 단계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 리그는 준실업 개념이지만 현재 저희가 다양한 전국대회에 일반부로 참여를 하고 있는 선수들의 수준을 2부 리그 수준이라고 잠정 기획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부 리그, 4부 리그, 5부 리그는 순수 생활체육 아마추어 종목이긴 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남, 이남 지역과 이북 지역의 수준 차이를 본다고 했을 때 비교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해당 시도 관계자분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산의 3부가 서울에 올라와서 3부 팀과 대등한 조건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거기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전국적으로 통합을 해서 5부 리그라고 하면 울산의 5부 팀이나 서울의 5부 팀이나 제주의 5부 팀이 동등한 실력 수준에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개념에서 이 통합 리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 21억이라는 예산을 받았지만요, 기본적인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대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무한대 팀을 받아서 이 시스템을 정착하기에는 다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제한이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올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184개 시군구에서 이 승강제 리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다라는 확약서 도움을 주셨지만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리그에 대한 세분화를 시도 관리자들을 뽑은 다음에 이제 세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만, 최초로는 150개의 리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즉 150개 리그라는 건 뭐냐? 150개 시군구에서 1개 각각의 리그를 진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끝나고 저희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시군구 그리고 시도별로 이 승강제 리그 참여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참가 신청을 받을 때에는 주의하셔야 될 것이 1개 시군구에 이 5부 리그가 시작되는 최소 팀이 10개 팀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서울의 송파구에서 제2리그, 제5 리그를 시행을 하실 때에는 송파구에 10개 팀 이상이 참가를 해야 1개의 리그로 인정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타 시군구, 즉 리그별로 세분화했을 때 봤을 때 10개 팀이 안 되는 시군구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개 팀이 최소 안 되는 시군구는 인접 지역과 통합을 해서 10개 팀 이상을 만들면 1개 리그가 된다라고 보시면 이 150개 시군구의 리그가 특정 시군구로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개 리그를 돌리기 위해서는 몇 개 팀까지 소화가 가능하겠느냐?
1차적인 판단을 해보니 최대 3,000개 팀 정도까지밖에 소화가 안 되겠다라고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고 지금 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1차 조정이 끝난 상태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시도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변경에 대한 거는 목 변경 신청을 해서라도 조금 더 실질적이고 혜택이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 리그 계획을 조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초 계획은 3,000개 팀을 가지고 150개 리그를 하는데 한 번 리그를 한다고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한 개 시군구에서 리그별 라운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10개 팀이 풀리그전을 돌아가는 한 바퀴를 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가 총 3라운드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즉 중복적인 평가에 의해서 실력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기초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J5 리그를 6,000팀, 7,000팀 받아서 많은 팀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만 두 번째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는 실무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시스템에 대한 완성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기록 관리, 참가팀 선수들 등등에 대한 선수 및 경기 관리가 모두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오브리그에 대한 시스템만 구축해 놓게 되면 이 팀들이 경기에 이기고 지고 승패에 따라서 기록 관리, 즉 스코어 보드가 4부 리그까지 연계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년도에는 4부 리그와 5부 리그, 즉 하위 리그에 대해서는 최소 4부까지만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검토를 해서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총 4부 리그, J4 리그는 880개 팀을 예상하고요. J5는 3,000개 팀을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클럽, 예를 들어 또 예를 듭니다만 저희 송파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송파구의 A클럽이라는 팀이 있는데 이 A클럽에는 선수들이 현재 4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40명이 J4 수준이 될 수도 있고 J3 수준이 될 수도 있고 J5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참가 신청을 받을 때 송파 A팀의 J5 팀과 J4 팀만 올해까지는 받고 내년부터 J3 이상은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년 사업에 저희가 확장해서 J3, 4, 5를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J5에 가급적 많은 팀들이 참여를 한 개 시군구 또는 한 개 시도에 특정적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스템에 저희가 개발 중점을 두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벌써 5월이 다 돼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행을 해도 전체 3라운드를 돌리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시행착오나 후작업이 매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지금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입찰 공고를 마쳤고요. 다음 주에 입찰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서 빠르게 참가팀 등록하는 단계까지는 저희가 서둘러 7월 달까지 지금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 또는 시군구별로 라운드를 돌릴 수 있는 시기는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이 끝나고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17개 시도에도 각각의 이 승강제 관리 담당자를 공개 채용해서 뽑게 되시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민간 경상보조비로 돌려서 시도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는 궁금증이요. 이 수많은 리그를 돌리다 보면 과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 파악된 770여 개 기존 대회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025년도 이후에는 모든 전국의 팀들을 1부에서 5부 또는 1부에서 7부까지 세분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 사이, 즉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존 생활체육대회와
혼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승강제 참가했다고 해서 부산협회장이 참가 못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또 마찬가지 전국대회 개념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따라서 대회는 기존 대회로 진행을 하고 이 승강제 리그는 각 시군구에서 스케줄에 맞춰서 구장 현황에 맞춰서 별도의 리그로 신설 운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자체적으로 심판 수급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차차 사업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무자분들하고 충분한 소통 협의를 해서 조정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시간에는 이 승강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요. 이렇게 해서 3개년 동안 1부에서 5부 또는 1부에서 7부까지 세분화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2025년 즉 2026년도부터는 어떤 형태의 대회가 치러지냐면 각 224개 시군구에서도 시군구 협회장기 또는 기타 시군구 단위 대회를 하실 때 전국 규모의 제2 리그만 전담을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서울 송파구 협회장기 제2 리그를 한다라고 하면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제2에서 자기 실적을 쌓고 제2로 승격을 하고자 하는 팀들은 지역 구분 없이 그러니까 지역은 권역별로 구분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4개 권역을 나누었을 때 어느 시군구에서 제2 리그가 열리든 전국대회 형태로 확장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3부, 4부, 5부를 구분했을 때 도 단위에서는 제3 리그, 제4 리그를 전담해서 서울특별시 협회장기 족구대회를 제2 리그를 치른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도 권역별 제2 리그에 속해 있는 팀들이라면 누구나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 대회 형태로 변경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 족구협회는 단순하게 1부, 2부에 해당되는 리그를 가지고 대한민국 족구 협회장기를 치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전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수준별 리그, 즉 우리 서울에도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팀이 있다. 내지는 우리 제주도에도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팀이 있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대회가 수준별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년 동안 얼마나 1부에서 5부까지 리그를 세분화해서 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향후 저희 대한민국 족구협회의 미래가 걸려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1부 리그에 출전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험 리그화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제대회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이런 피라미드형의 완성 형태를 이뤄가는 기초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질문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시간에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들을 메모해 주셨다가 그 시간대를 이용해 주시고 남은 시간을 최대한 설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추진 체계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크게 혼돈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 하나가 있을 텐데요. 시도협회 사무국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라고 하시면 그건 역시도 굉장히 사업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 관리자를 주축으로 해서 시도 관리자들이 일단 기본적인 승강제 리그를 관리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도 관리자에서는 채용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족구 전문 작별 보고 계신 분이나 순수하게 족구 동호인 중에서도 시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채용 기준을 조금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제일 중요한 224개 시군구, 즉 리그를 담당하는 시군구의 회장 및 사무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1차적인 집계가 되는 17개 시도협회로 이런 현황들이 모이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족구협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로 현황들이 몰리게 되는 시스템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리그의 책임에 대해서만 개념을 잡고 준비를 하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전체적인 사업 예산을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할 때 지원되는 2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충분한 토의 검토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어필이 돼서 책정이 됐습니다. 전체 21억 중에 8억에 해당되는 38%가 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를 그만큼 폭넓게 잡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기존 대회에 통합 흡수되는 신규 대회가 아니라 별도의 신설 대회이기 때문에 이 리그 자체가 1년 동안 풀로 돌아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년도에 150개의 제2 리그와 880개의 제2 리그를 돌리려면 그만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수당들을 포함해서 총 38%가 책정되어 있고요. 일반 수용비도 마찬가지 각 리그별로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것도 뭐 희소식일 수는 있습니다만 구장을 임대해서 쓰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기본 금액대를 책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리그에 참여해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자, 심판, 기타 등등 운영 요원은 물론이고요. 시군구 관리자까지 수당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보실 때 또는 참여를 했을 때 커다란 베네핏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큰 비중이긴 합니다만 저 4억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자체 수립한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승강제 리그를 함에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흔히 버튼 하나에 10,000원 예를 들어서 이런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제2부터 제2까지 이 리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4억이라는 시스템 개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정돼서 내려와서 요번에 저희가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공개적인 조달청 입찰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임차비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리그를 운영하는 공이 소요가 될 수도 있고 기타 용품에 대해서는 중앙 시스템, 그러니까 중앙 총괄관리자가 전체 입찰을 통해서 좀 이따가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0만 원이 넘는 돈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을 통해 저희가 선정을 하고 트로피, 메달, 공, 기타 등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리그가 진행되는 데 소요되는 경기 용구에 대해서는 협회의 특성, 즉 공인이라든지 대회 지정부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겠다. 즉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이니만큼 대한민국 축구협회 공식 지정부가 사용될 예정이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예산 한번 짧게 설명 및 좀 토의가 필요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한 토의는 마찬가지 오후에 진행을 하겠지만요. 개략적으로 이 리그의 사업의 목적인 승강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 21억이 투입이 되는 만큼 이 리그를 활성화시키고 이 리그에 참여하는 팀에 대해서는 참가비 징수를 의무적으로 한다라는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한 개 대회에 참가할 때 참가비가 7만 원이라는 기준을 두고 최소한 3개 라운드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참여하는 경기의 수는 대회 수로 환산했을 때 대략 15개 대회 이상을 참가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한 팀이. 따라서 최저로 잡았을 때 한 팀당 연간 리그에 참여하는 참가 비용은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팀당 2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을 때 이것을 대한민국 축구협회 수익사업으로 들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미리 전제로 드리고요. 7억 8천이라는 돈이 7억 3천이라는 돈이 참가비로 모이게 되면 이 돈은 고스란히 해당 또 리그에 외적으로 예산범위 밖에 있는 심판 수당이라든지 기본적인 운영 인력에 대한 그리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제2에서 제2로 그리고 제2에서 제2로 각각 리그가 상향 조정되는 팀들에 대해서 승격 지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뭐 상금이라면 상금이고 포상금이라면 포상금이지만 상위 리그로 진출하는 팀들에 대해서 시상과 준하는 100에서 200만 원까지의 승격비를 각 팀당 지원을 해주는 계획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기념품이라든지 와펜이라는 부분, 와펜이라고 좀 땡수하실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뒤에 세부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만 제2리그에 참가하는 승강제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팀들에게는 와펜이라고 해서 스티커 또는 오버로커 형태로 해서 부착을 할 수 있는 부착물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은 생활체육대회도 참가할 수 있고 승강대회도 참가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걸 표시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J5, J4 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들에 한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 베네핏이 전달되도록 예산을 기초 편성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세부 안들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실무자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수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쨌든 저희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요, 기본적인 승강제 목적 외에도 족구가 앞으로 발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회장님의 말씀과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계획안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4부, 5부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데 포커스를 둘 것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이제 사업이 진행됐을 때에는 3부부터 신규 신청을 받게 되면서 3, 4, 5부에 대한 승강제 리그를 진행하고 24년도에는 J1, 2, 즉 지금의 일반부 최강부 리그를 정식 승강제 팀으로 편입을 시켜서 1부부터 5부 리그까지 세부적으로 기초 단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부터는 하부 리그가 저희 생각에도 추상적입니다만 5부 리그로 끊어서 전국의 팀의 수준을 구분한다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동네 족구, 신설 창단하는 팀들은 5부 리그에 끼려고 하는 엄두를 못 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동안에는 기초 리그에 참여 팀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되 25년도부터는 J6 또는 J7 나아가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J8, 8부 리그까지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구조를 자리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이후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대회 형태와 통합을 하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하부 리그는 풀리그 각 10팀에서 20팀 이내로 정해지는 리그별 풀리그를 진행하겠지만 최상위 부서인 1부에서부터 3부 리그까지는 이벤트성 또는 승격을 필요로 하는 토너먼트 대회를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짧게 설명드리자면 J4 리그에서 각 권역별로 지역별로 우승한 팀들을 대상으로 플레이 오프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 지역별 우승한 J4 또는 J5, J3 리그에 속해 있는 팀들을 최종적으로 연말 또는 시즌 1차 정산이 되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플레이오프전을 실시함으로써 거기에서 우승한 팀들을 최종적으로는 토너먼트 형태로 신규 기존 대회와 통합 대회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최초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최대 참가팀 수를 3,000팀으로 두었을 때 승격과 강등되는 범위를 추산적으로 잡아보긴 했습니다. J5에서는 매년마다 68개 팀이 J4로 승격을 할 것이고요. J4에서는 16개 팀, J3에서는 4개 팀, J2에서는 2개 팀이 각각 강등 및 승격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고 세부적으로는 참가팀, 즉 J5가 3,000팀이 아닌 5,000개 팀, 10,000개 팀 넘어간다라고 하면 승격의 팀 수를 재조정해서 배수 또는 확장성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승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군구에서 리그를 돌릴 때에는 최소 10개 코트 이상 칠 수 있는 구장이 있다라고 하면 최상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경기 수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 4개 코트 이상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구장들을 섭외하시게 될 거고요. 그 구장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으면 해당 지역에 있는 참가팀들은 홈페이지만 봐도 몇 월 며칠 어떤 구장 주소 세부 정보까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해당되는 경기 진행 순서에 따라서 시간 맞춰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승강제 리그 운영 규정이라고 해서 뒤에 안내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족구협회 이사회에 의결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기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어필하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담물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시군구 및 시도 관계자분들의 역할이 제일 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현장에서 많은 팀들이 이 승강제 리그에 동참함으로써 2026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나이대별로 구분된 리그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기존의 승강제의 1부부터 5부 또는 7부까지 세분화되는 리그에 참여될 수 있도록 녹아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리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안전 부분은 저희가 안전관리 요원들을 각 리그별 배정을 할 것이고 배정 전에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지정한 안전 요원들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반드시 안전 요원들은 스포츠 안전재단에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 지급 및 활동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실무자 2차 설명회 때 저희가 참고적으로 이 사업 설명회 워크숍을 최종 3번 정도 상반기 이내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 실무자분들께서 이 승강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설명회가 되겠고요. 2차 설명회 각 시도 또는 시군구별로 관리자가 채용이 되면 그 당시 이제 다시 저희 협회 위원회 실무위원분들과 함께 실무 워크숍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각 리그별로 운영관들 또는 안전관리 요원들이 확보가 되었을 때 최종적인 설명회를 또 한 번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다. 오른쪽 맨 마지막에 와펜이라고 하는 표식이 되겠습니다. 저 와펜을 각 리그별로 제작을 해서 분배를 해드리게 되면 저거를 스티커 형태로든 아니면 오버로크 형태로든 그건 의견 수렴을 해서 실제 팀들이 효율적으로 명예스럽게 부착을 해서 족구대, 각종 족구대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설명 짧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짧게 말씀드렸듯이 각 리그별로 승격을 하게 되면 승격에 대한 지원 부분을 대략적으로 잡아봤습니다. 2부에서 1부로 승격할 때는 각 팀당 200만 원 이내의 지원금, 승격 비용을 지원하게 될 것이고요. J3에서 J2 리그로 승격을 할 때는 약 180만 원, J4에서 J3로 할 때는 약 150만 원, J5에서 J4로 승격을 할 때는 100만 원 및 트로피 그리고 메달 그리고 시상품 등 다양한 베네핏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미리 다시 한번 녹화실에 말씀드립니다. 리그가 공모사업 진행 중인 3개년 안에 기획이고요. 4년차가 되는 2025년도부터는 이러한 시상도 시상이지만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승강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팀들도 모두 자체적으로 팀에 대한 수준들을 시도관리자들이 평가해서 시도관리자라고 하면 25년도부터 이제 시도 사무국장님들이 되시겠죠. 국장님들이 판단하셔서 이 팀은 J5가 수준이 적합하다, J4가 수준이 적합하다라는 기초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팀들을 앞으로는 J1부터 J5까지 세부적으로 등록 운영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로 보시면 대략 안 오실 것 같아요.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J5에서 J4로 승격하는 팀이 총 68개 팀이기 때문에 승격비 지원만 6,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J4에서 J3까지 16개 팀 이상이 승격이 되기 때문에 역시 1,800만 원 이상의 시상금이 들어가는 거고 외적으로 각종 시상품이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 적은 수준의 승격 지원비가 아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기초안을 준비했을 때 이제 빠르면 3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어야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및 이제 이런 공모사업 진행 자체가 4월달에 확정된 부분이 있고 다소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신규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공모가 돼서 시행을 한 바로 전년도 22년도에 진행한 종목이 대표적으로 당구 종목이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성도 있었지만 전년도에 사업 대비 40% 미만의 성과율밖에 없었습니다. 즉 전년도 당구 같은 경우에는 총 1,800여 개의 리그를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300개의 리그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조금 다소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2년도에 1차 평가를 22년도 12월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합격을 해야만 내년에 또 추가 공모가 되고 내후년에 추가 공모가 되고 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3년 동안 쭉 이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과율이나 추진 실적 대비해서 성과율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사무처장 입장에서 조금 욕심을 내서 저희가 늦게 시작하는 감이 있지만 최초 기획했던 3,000개 팀을 가진 300개 리그 중에 최소 70% 이상은 올해 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구별로 그만큼 적극적으로 리그에 참여해 주셔서 최소 210개, 이건 최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성과 대비 80% 이상의 이런 표현이 설명할 때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21억을 다 써야만 리그를 운영해서 다 써야만 내년에 또 효과적인 평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쪼록 올해 적극적인 리그가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실무적으로 잘 챙기시고 협조를 하셔서 기획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올해 시작되는 22년도 족구 승강제 리그가 족구의 생활체육을 탈피하고 전문체육 그리고 국제대회로 성장하는데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